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편안한 종목 발굴해드리겠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 시간인데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드바이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급변하는 시장이라는 저희 멘트가 그 어느 때보다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종목들이 많이 출렁이고 있고 불안감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모멘텀 투자 함께 하신다면 그 어려움 조금은 내려놓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멘텀 투자 들어가 볼 텐데 자, 위원님, 저희 이전에 또 추천을 했던 현대해상 좀 AS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이쪽에서 공략을 이미 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한 구간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작전 리포트 시절부터 지금 모멘텀 투자까지 늘 한 가지의 키워드로 이 프로그램 코너를 설명하라 그러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가장 맨 앞에 올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보셨고 말씀드릴 당시에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공략해 보시자. 그 포인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수익은 좋아지고 그리고 IFRS 회계 제도가 변경되고 거기에다 더해서 배당에 대한 부분도 참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추천 당시에 차트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화면을 돌려보면요. 지금 현재가 구간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차트가 바뀌어져 있겠죠? 그럼 여기서 공략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화면 다음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략을 하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 보입니다. 하지만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라고 안내를 드린 상황이고요. 짧은 수익을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지난 집중호우와 지금 태풍 카눈이 올라온다. 한반도를 강타한다. 정중앙으로 올라가서 위험 반환인 동해안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손해보험사들이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일시 조정에 잠깐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재진입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배당에 대한 여력도가 높기 때문에 나는 배당도 볼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이곳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괜찮기 때문에 비중 축소 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재매수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배당까지 보신다면 1차 목표가 35,000원까지 한번 가지고 가시는 것도 배당과 차익 실현 모두 다 함께 누려보시길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공략 이후에 수익 구간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태풍 대비는 각자 또 단단히 해보시고 종목 현대해상 대비는 오늘 허 위원님께서 단단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멘텀 투자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지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의 모멘텀 투자 종목입니다. 아비코 전자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저희가 공략을 해봐야 될 텐데 자, 모멘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비코 전자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먼저 이슈 모멘텀 확인해 볼게요. 복귀입니다. 사실 아비코 전자 저희 방송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낯선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멘텀 투자 레터, 모멘텀 투자에서도 이미 아비코전자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정도가량 1년 동안 말씀을 드렸고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삼양식품 그리고 ISC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했었죠. 복귀라는 것은 바둑이나 장기를 두었을 때 이미 두었던 수를 다시 되돌리면서 내가 어떻게 수를 놓았었는가를 되돌아보고 비평하는 것을 복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간 우리가 ISC와 아비코전자를 어떻게 대응했었느냐, 삼양식품과 LS 일렉트릭을 어떻게 공략했었는가. ISC를 단편적으로 예를 본다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한 이후에 강한 시세가 나왔을 때 그 중간 포인트 어디가 되돌림 자리였고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였는가, 마지막 불꽃 슈팅을 하기 직전의 자리가 어디였는가를 복귀해 본다면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자리, 언젠가는 거기가 되돌림 자리였지만 이 구간에서는 그 되돌림 자리가 다시 한번 지지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지지라인이 왔다면 마지막 강한 시세를 낼 때는 이곳이 지지라인이 되기 때문에 재매수 관점으로 공략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아비코전자는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복귀를 통해서 재매수할 수 있는 자리, 어디선가는 여기가 되돌림 자리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여기가
오히려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아비코전자 DDR5 침투율 초기 구간에서는 꼭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유 때문에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슈 모멘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DDR5라는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볼게요. DDR5 최대 수혜주가 또 아비코전자입니다. 이 부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추가로 좀 더 들어볼 이야기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 업황에서는 HBM이라는 곳에 모두가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ISC가 오르기 직전, 아비코전자가 오르기 직전 DDR5에 대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 초기, 출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줄곧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파이어 래피즈 출시가 될 것이고 DDR5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이 DDR4 초기 침투율이 이제 막 시작될 때 그때 관련된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더라. 그러면 지금 아비코전자와 ISC 보면 ISC는 이미 슈팅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그러면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탈 파워 인덕터를 DDR5 수혜주로 딱 꼽을 수 있는데요. DDR4 시절에는 전력 관리를 메인보드가 담당을 했다면 DDR5 시절에는 D램에 PMIC라고 하는 전력 반도체 칩이 D램에 그대로 탑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인덕터, 수동 소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비코전자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DDR5의 가장 큰 수혜주로 아비코전자를 놓칠 수가 없겠다. 모두가 아직 얘기를 안 할 때 2차 전지를 보고 있을 때 1월, 3월 삼성 SDI를 아비코전자 ISC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8월에 접어들어서 아비코전자는 재공략 시점이 되었다라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DR5로의 이행 과정에서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비코전자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차트상의 모멘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계속해서 다시 공략을 해볼 만한 지점이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죠, 역시? 최초로 접근했을 때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면 지금은 예전에는 여기가 되돌림 자리였는데 복귀를 해보니까 ISC가 마지막 가장 큰 대세 시세를 내기 직전의 자리가 이 자리였습니다. 자, 아비코전자인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우리는 공략을 했던 자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SC도 마찬가지고요. 아비코전자도 제가 3년, 4년 동안 ISC 공략했던 자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데 아비코전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번의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예전에는 되돌림 자리였단 말이죠. 되돌림 자리였는데 언젠가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었습니다. 거기가 121선 언저리였고 지금 자리 본다면 121선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선가는 저항의 자리였지만 지금부터는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왜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121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다시 한번 16,000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비코전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잡으려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찍고 내려와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올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디선가는 저항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여기가 새로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다. 아비코전자는 반도체 볼 때에 HBM 다음으로 DDR5 지금 자리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15,000원 언저리에서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로는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저위험 구간에서 늘 공략을 해드렸던 아비코전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지라인에서 새롭게 아비코전자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라는 관점으로 하단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MTNW 어드바이저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 모멘텀 투자 했습니다. 자, 어드바이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